안녕하세요. 다들 좋은 한 주 보내고 계신가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바이오메디칼 분야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눴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두 번째 분야인 크리스퍼 기술을 사용한 세 개 회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바이오메디칼 시리즈에서 제가 소개해 드린 회사들은 현재 각 분야의 선두에 자리 잡고 있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나누는 회사들이지 절대로 매수를 추천하는 회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영상들을 보시고 제가 소개해드린 회사들 중에 관심 가는 회사가 있다면 반드시 스스로 리서치를 충분히 더 하신 다음에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인공지능을 탑재한 두 개 제약회사를 소개해드렸고요. 그 전에는 바이오메디컬 분야가 왜 10년 후에는 인공지능만큼이나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지 제 개인적인 비전과 생각을 나눴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 두 영상의 링크를 아래 디스크립션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많은 분들로부터 받는 질문에 대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요. 투자할 주식을 찾을 경우에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미 많이 올랐거나 뉴스나 미디어에 하이프가 있는 주식을 체이스하기보다는 주가가 크게 떨어지고 나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오히려 그 주식 매수를 겁내하고 피할 때 차트와 재무제표상 건강하게 서서히 회복하고 있는 회사들을 매수해서 모으는 것이 후에 큰 수익을 낼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 두 경우 다 해당이 되는 이야기이고요. 지금 진행 중인 페이트론 서비스를 통해서 제가 장기 투자하는 주식 매수와 눈여겨보는 주식들의 차트 분석들을 공유하고 있고요. 지금처럼 상당히 강한 상향 모멘텀인 마켓에서는 차트 분석을 통한 트레이드를 통해서도 수익을 낼 확률이 높기 때문에 리스크 테이킹을 아주 적게 하는 범위 내에서 주식 트레이드하는 표도 나눔으로써 멤버분들께서 수익이 나는 트레이드를 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자, 지금처럼 불안한 마켓에 돈을 잃지 않고 성공적인 투자를 해서 5년 후에는 정말 다 함께 큰 수익이 나 있는 커뮤니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제 서비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 위해서 아래 디스크립션에 페이트론 링크와 서비스의 디테일을 설명한 링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컨텐츠들은 어디까지나 정보 전달을 위한 영상들이기 때문에 절대 영상만 보시고 주식들을 매도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본인 스스로 반드시 리서치를 더 하신 다음에 판단을 내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크리스퍼 기술을 이용하는 회사들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크리스퍼라는 기술이 도대체 뭐길래 다들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리스퍼라는 기술은 간단히 말해서 우리 몸에 병을 유발하거나 돌연변이가 일어난 유전자 부위를 찾아가서 그 부분을 잘라내주는 유전자 가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술이 왜 그렇게 혁신적이고 중요할까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아프거나 병에 걸렸을 때 약을 처방받거나 수술을 통해서 치료를 했었는데요. 이런 접근은 질병의 근본 원인을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일시적으로 병의 증상을 완화하는 방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암의 경우에도 재발이 많이 일어나고 약을 먹고 병이 조금 나아져도 병이 다시 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퍼는 병을 일으키는 유전자 자체를 잘라서 정상적인 유전자로 바꾸는 기술이기 때문에 병의 근본 원인이 되는 유전자 자체를 해결해 주기도 하지만 병이 유발하기도 전에 미리 그 비정상적인 유전자를 찾아낸다면 그 비정상적인 유전자를 정상 유전자로 교체해 줌으로써 질병 자체가 아예 발병하지도 않도록 예방해주는 아주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가오고 있는 메가 트렌드 중에 하나인 예방의학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기술로 언급이 되고 있죠. 자, 이런 CRISPR-Cas9 기술을 이용하는 제약회사들이 많아지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인데요. 오늘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 분야를 리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회사 3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회사는 CRISPR 기술의 이름을 따서 회사 이름 자체를 지은 CRISPR Therapeutics ticker symbol CRSP입니다. 이 회사는 2013년에 창립이 되었는데요. 실제 CRISPR-Cas9의 발견으로 제니퍼 도udna와 함께 노벨상을 받으신 엠마누엘 샤펜티어의 창립이 되었습니다. 자, 이 회사는 CRISPR 기술을 사용하는 회사들 중에서 현재 가장 많은 임상 실험들이 진행되고 있는 회사고요. 현재 웹사이트의 파이프라인에 가서 보시면 무려 22개의 후보 치료제들이 파이프라인에 리스트되어 있고 임상 실험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현재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후보 치료 물질은 Vertex Pharmaceutical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어쩌면 올해 안에 유럽에서 처음으로 마켓에 상용화될 가능성이 높은 베타 థäl라시미아 혹은 지중해 빈혈, 그리고 시클셀 아미니아 혹은 낫 모양 적혈구 빈혈증에 대한 치료제의 승인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두 치료제 모두 임상 실험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고 역사상 처음으로 MA 혹은 Marketing Authorization Application을 파일링해서 마켓에 이 치료제들을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긍정적인 기대가 많은 회사입니다.
자, 이 두 치료제와 더불어서 또 하나의 큰 시장인 당뇨병 시장을 노리면서 바이오사이트와 파트너십을 맺고 임상실험 막바지 단계에 도달한 치료제에 대한 기대 역시 아주 많은데요. 이 치료제 같은 경우에 크리스퍼 기술과 줄기세포 기술을 병합한 치료제로 아주 큰 관심과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CAR-T셀이라는 물질을 이용해서 암 치료에 접근하고 있는데요. CAR-T셀은 Chimeric Antigen Receptor T셀의 약자로 우리 몸에 보통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들어오고 암세포가 생겼을 때 이들을 침입자로 인식해서 이들의 세포에 부착을 해서 사멸시켜주는 T셀들입니다. 하지만 암세포들의 경우 이 T세포들의 면역이 생겨서 잘 붙지 않게 되고 더 이상 사멸이 되지 않고 증폭을 해서 자라기 때문에 암덩어리로 자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CAR-T 치료제는 암세포에만 존재하는 특정 리셉터에 바인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줌으로써 암세포들만 찾아내서 결합함으로써 암세포들만 특이적으로 죽일 수 있게 만든 치료제인데요. 여기 보시듯이 암 정복을 위해서 여러 치료제들이 임상실험의 다양한 단계들을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은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이 치료제들이 마켓에 상용화되는 날 의학 분야에 정말 센세이셔널한 변화를 일으켜주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재무제표를 보시면 자산이 올해 1분기에 토탈 라이빌리티의 5배 이상이 되면서 일단 재정적으로는 어느 정도 탄탄해 보이고요. 파트너십으로 얻게 된 매출도 작년에 비해서 100배 이상 늘었는 데다가 순수익 역시 물론 작년이나 올해 1분기나 둘 다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마이너스 정도가 아주 크게 줄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긍정적인 사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다가 캐시플로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캐시플로우인 Net Cash Provided by Operating Activity를 보시면 작년 1분기에 마이너스 1,500억 원 정도에서 올해 1분기에는 플러스 90억 원으로 아주 상태가 좋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은 신약들이 마켓에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크리스퍼 분야를 이야기할 때는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회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이 분야의 리더가 될 가능성이 개인적으로 아주 높다고 생각을 하면서 유심히 팔로우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회사는 Editas Medicine, 티cker symbol EDIT입니다. 이 회사는 CRISPR Therapeutics보다는 1년 후인 2014년에 설립이 되었고 CRISPR-Cas9의 발견을 도운 팽생과 베이스 페어 에디팅이라는 기술을 발명한 데이비드 리웨이에 창립이 되었습니다. 이 회사 역시 CRISPR-Cas9 기술을 사용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Cas9뿐만 아니라 타겟에 바인딩하는 정확성이 Cas9보다 좋다는 Cas12a라는 효소를 이용함으로써 더 많은 유전자에 접근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유전자들을 잘라내면서 Cas9만 썼던 CRISPR Therapeutics보다는 유전자를 대체할 수 있는 옵션이 많은 회사라고 하네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눈과 관련된 질병, 여기 보시는 것처럼 LCA10과 어셔 증후군, 그리고 CRISPR Therapeutics와 마찬가지로 Sickle Cell Anemia 연구에도 집중하면서 후보 치료제들이 임상 실험에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도 여기 보시듯이 암 치료를 위해서 현재 BMS, 이메릭스와 파트너십을 맺고 암 정복에 힘쓰고 있습니다. 방금 앞에서 언급한 CRISPR Therapeutics보다는 확실히 파이프라인에 임상 실험 중인 후보 치료제들이 적기는 하지만 하나라도 제대로 마켓에 나와서 많은 환자들에게 적용이 된다면 이 회사의 가치를 아주 크게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CRISPR 테크놀로지 분야는 이제 막 첫 단계를 밟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회사의 후보 물질이 FDA 승인이 나서 이 분야에 가장 많이 쓰이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후보 치료제들이 승인이 나고 환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까지 기다려 봐야 이 분야의 선두 회사가 어떤 회사가 될지 더 확실히 알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재무제표를 간단히 보시면 일단 자산이 약 4,700억 정도로 토탈 라이빌리티인 1,500억 원 정도보다는 3배 정도 많습니다. 하지만 매출이 작년과 비교했을 때 크게 변하지 않았고 순수익 역시 작년, 올해 1분기 모두 마이너스였는데 여기서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은 올해 1분기와 작년 1분기에 순수익의 손해 액수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는 거죠. 올해의 그 손해 액수가 조금 더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더라면 투자자들에게는 약간 더 긍정적인 기대를 받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퍼레이팅으로 인한 캐시플로우를 보시면 역시나 작년과 올해 1분기 모두 500억 원, 약 400억 원 정도 손해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아직은 자산이 라이빌리티보다는 많은 회사이긴 하지만 순수익도 500억 원 가량 마이너스이고 캐시플로우도 500억 원 가량 마이너스인데다가 신약 승인이 나기 전에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개인적으로 지금 같은 마켓에서는 투자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가 큰 편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회사입니다. 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완전히 틀렸을 수도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회사는 Beam Therapeutics, 티cker symbol BEAM입니다.
이 회사 역시 에디터스 메디슨의 창업자이신 팽 젬과 데이비드 리웨이의 2017년에 창립이 되었는데요. CRISPR Therapeutics나 에디터스 메디슨이 쓰는 CRISPR의 기술과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CRISPR 기술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를 특정 길이만큼 통째로 잘라주는 기술이지만 빔 같은 경우에는 창업자인 데이비드 리웨이에 발명된 베이스 에디팅 시스템을 이용해서 유전자를 통째로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한 개의 뉴클레오타이드를 잘라내서 정상 뉴클레오타이드로 교체해주는 아주 혁신적인 기술을 이용한 회사입니다. CRISPR 기술 같은 경우에는 처음 세상에 발표가 되었을 때 아주 센세이셔널하고 이론적으로는 거의 완벽한 기술처럼 이야기가 되었었지만 사실 유전자를 잘라내고 리페어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유전자가 대체되어서 돌연변이가 일어날 수도 있고 굳이 유전자 서열 중에 한 부분만 잘못이 되었는데 그 큰 유전자 부위 자체를 통째로 들춰낼 이유가 있을까라는 전문가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유전자를 이루는 하나의 유닛, 쉽게 말해서 유전자라는 것을 만들어주는 레고 블럭들을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데요. 한두 개의 블럭만 잘못되어도 단백질의 이상이 생겨서 질병이 발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유닛 혹은 이 하나의 블럭을 바꾸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특정 길이의 유전자를 통째로 잘라내는 것이 CRISPR 기술이었는데요. 에러가 발생할 위험이나 세포 자체가 죽을 확률이 있었기 때문에 빈 테라피틱에서는 비교적 긴 길이의 유전자를 통째로 들춰내지 말고 잘못된 유닛만 갈아 끼우는 기술을 개발한 경우입니다. 자, 이 새로운 기술이 CRISPR보다 실제로 우리 몸에 더 좋을지 좋지 않을지는 아직 신뢰들이 없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의 파이프라인을 보시면 역시나 시클셀 아니미아와 암 정복에 집중을 하고 있고 그 이외에도 간, 눈, 그리고 신경질환 쪽을 타겟팅하는 유전병들의 치료제들이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신생 회사이다 보니 갈 길이 많이 남아있고 임상 실험에 들어간 후보 물질들도 CRISPR나 에디터스에 비해 적지만 여기 보시다시피 점점 더 많은 회사들과 파트너십을 맺어가고 있고 무엇보다도 CRISPR 기술이 아닌 뉴클레오타이드 하나하나를 잘라내서 교체하는 쪽으로는 독보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리스크를 물론 안고 있지만 크게 기대하면서 투자하고 지켜보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리스크가 있는지 재무제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3년 1분기의 자산이 그 전분기와 비슷했는데요. 자산이 토탈 라이빌리티보다는 현재 2배 이상 많은 상태입니다. 자, 자산이 라이빌리티보다 2배 이상 많아서 일단 좋긴 하지만 순수익이나 캐시플로우가 크게 마이너스라면 아직은 임상실험 결과들을 기다려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도 조심해야 할 주식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일단 매출은 그 전에 1분기에 비해 3배가량 늘어서 좋아 보이긴 하지만 이 밑에 순수익을 보시면 그 전해에 비해 오히려 마이너스가 더 커져서 올해 1분기에만 약 1,000억 원 정도 손해를 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걱정되었던 부분은 오퍼레이팅으로 인한 캐시플로우가 여기 보시듯이 작년 1분기에 무려 플러스 2,000억 원이 넘어서 아주 좋은 수치를 보고했었는데요. 그 플러스 2,000억 원이 올해 1분기에는 무려 3,000억 원 이상 줄어서 마이너스 1,000억 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같은 불안한 마켓에서는 순수익과 자산 그리고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들어오는 캐시플로우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빔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 기술도 혁신적이고 비전도 좋지만 재무제표를 봤을 때 현실적으로 걱정되는 부분이 여러 군데 보이는 것 같아서 투자를 하신다면 상당히 조심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3개의 회사 중에 마음에 드는 회사가 있다면 반드시 스스로 리서치를 충분히 더 하신 다음에 매수 계획을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 오늘은 CRISPR 기술을 이용한 3개의 회사에 대한 소개를 해드렸고요. 3개의 회사 다 아직은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리스크도 크고 아직 증명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CRISPR라는 기술은 분명히 다가오고 있는 메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 분야의 선두 자리를 이끌어갈 회사들을 눈여겨보는 것은 중요하다는 생각에 오늘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나눴듯이 로빈후드와 유사한 주식 투자 앱인 무무에서 미국이나 호주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무려 16개 주식을 무료로 나눠주는 프로모션을 하고 있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등록하시고 100불만 디파짓 하셔도 5개의 주식을 무료로 받게 되시고요. 1000불을 디파짓 하시고 60일간 어카운트에 두시기만 하셔도 15개의 주식을, 그리고 5000불을 디파짓 하시고 60일간 어카운트에 두시기만 하시면 15개의 무료 주식과 테슬라 그리고 구글 중에 1개의 주식을 무조건 받게 되시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디스크립션에 링크를 사용하셔서 무료로 최대 16개 주식을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 분들과 나눠주셨으면 너무 고맙겠고요. 구독과 라이크를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